그 혹시 뭐 정비사, 항공 정비사 된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건데 한기원이라는 거 알아요? 한기원이요? 한기원 들어봤어요? 한국기술. 이 항공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만 알고 있는 일종의 교육 프로그램인데 우리나라 양대 항공사만 가지고 있는 교육 코스예요. 그래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이 두 군데서만 운영을 하고 있는 교육 과정이건데 아무래도 이제 자기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를 직접 가르쳐서 채용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 해당 기업에 입사할 확률이 아주 높은 그런 교육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보통 그 딱히 그 관련된 전공을 했거나 뭐 관련 자격증이 없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이쪽 채널을 이용해서 이제 정비사라는 직업을 갖게 되는데 마침 지금 이제 그런 모집 기간에 있으니까 조금 알아보고 찾아보고 목표의 하나로 본인이 직업적 이제 도전하는 목표의 하나로 삼고 한번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추천을 좀 해주고 싶고요. 일반 교육기관하고는 좀 많이 다르고 그 해당 모집 공고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조금 많이 알아보셔야 돼요. 그에 관련해서 내가 이제 써놓은 글들도 많이 있으니까 관련해서 좀 찾아보고 관련된 사람들, 뭐 선배들 좀 만나보면서 실질적인 정보를 좀 취합을 해서 준비를 하시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생기죠. 이게 이제 항공 분야는 조종이든 정비든 특화된 전문 분야다 보니까 공개되어 있는 정보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여기저기 학원이나 무슨 전문학교나 이런 데서 말하는 가짜 정보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현혹되지 않으려면 진짜를 좀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정보들이 이렇게 쉽게 찾기가 어려워서 저희 아빠한테 이런 재료가 필요하고 이렇게 쓸 거다 해가지고 받아온 재료로 하는 약간의 세미 재활용 컨셉으로. 이야, 아버지가 자동차 쪽에 있다 그러셨죠? 네, 그래가지고 딱 좋지, 딱 좋아. 아니 건전지 박스를 못 찾아가지고 아이 그 찾아보겠다 내가 더 찾아보겠다 이랬는데 아빠가 약간 더 신나셔가지고. 그럼 딸이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맞아요. 아버지가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네. 잘했어.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 그 덕분에 이제 그런 걸로 아버지랑 또 얘기도 또 많이 해보게 되고, 그쵸? 네.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아버지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 네. 일거양득이죠?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 네, 한번 배우려니까 너무 어렵다. 그래서 아빠가 좀 도와달라. 뭐 이렇게 요청을 하면 아빠가 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디 가서 알아봐서라도 알려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또 이제 딸이 그렇게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당신이 전문적으로 일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지식을 내 딸이 물어본다? 이것처럼 즐거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신나지, 신나. 안 봐도 뭐 허네. 아, 참. 좋은 경험했네. 아무튼, 자, 그러면, 오케이.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그러면 어떤 병에 어떻게 넣어서 어떻게 구현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좀 세워져야 하고, 대충이라도 그림을 좀 그려봐야 하고, 이제 그 릴레이가 들어가려면 병이 작으면 안 되겠죠. 좀 사이즈가, 입구도 좀 커야 하고, 그쵸? 그러면 아마 병이 있고, 병 안에다가 그걸 다 집어넣고, 뚜껑을 닫을 수 있는 그런 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 뚜껑, 금속으로 되어 있는 그 뚜껑에다가 구멍을 조금 잘 내서 그 구멍 내는 거를 아버지한테 좀 도움을 받고 그 구멍에다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스위치 있잖아요. 그 스위치를 고정을 해서 이 회로를 만드는 이 방법으로 한번 해봐요. 그러면 재활용도 되고 아이디어도 있고 아버지랑 같이 작업을 같이 해볼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있고 아주 좋아요. 그 릴레이 공부도 하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즐거움도 있고 아버지랑 대화도 하고 아버지한테 뭔가를 배울 수도 있고
지금 그 회로를 구현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기초 지식 몇 가지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자,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기계를 만지고 분해하고 이해하려면 회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마치 의사가 뭐 엑스레이 사진을 찍고 요즘 CT 촬영을 하고 MRI 촬영을 하면 사진으로 이렇게 딱 붙여놓고 보잖아요. 이걸 보고 이 환자가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걸 판단을 해내야 하는 것처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기계 안쪽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어떤 원리로 무엇이 동작하고 있다라는 걸 정비사가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이 이 회로도예요. 아무나 할 수 없을 정도의 난도가 높은 정도의 직무 지식은 아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다. 근데 제대로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급할 건 없으니까 천천히 하나씩 한 단계 한 단계 공부를 해 가다 보면 나중에는 너무 재밌어질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수천 명의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100% 다 이걸 제대로 공부했던 친구들은 다 재밌다고 얘기했어요. 또 다른 친구들이 할 수 없는 걸 본인이 한다라는 그런 경쟁 심리, 그건 우월의식, 나중에 그로 인한 경쟁력 이런 것들도 가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걸 다 내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아주 신기한 쾌감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정말 추천하는 공부고, 회로도를 본다라는 건 기계랑 대화할 수 있는 어떤 언어를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해요. 발전소에서 만들어낸 전기도 발전기가 만들어요. 엄청나게 큰 발전기가 거기 있겠죠. 그 발전기가 전기를 만들어서 송전탑을 이용해서 서울까지 와요. 그쵸? 그리고 송전탑에 네 가닥이 와요. 이렇게. 네 가닥이 이렇게 와서 서울 시민 1000만 명한테 어떻게 공급을 해줄까요? 그럼 전봇대에서 각 집으로 하나씩 또 들어가는 거야. 그림이 그려져요? 네. 그러면 이 전봇대를 지나가는 전선, 굵은 전선이 있어요. 그 전선이 버스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럼 전선에서 각 집으로 하나씩 딱 쓰잖아. 그렇죠? 똑같은 원리로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기를 각 시스템에서 따서 쓸 수 있는 중간 기착 터미널 같은 걸 하나 만들어놔요. 그거를 금속, 구리로 만든 길다란 막대, 거기에다가 발전기의 전기를 딱 연결을 해놓고 이 길다란 막대에서 각각 다 시스템을 따서 쓰는 거야, 이렇게. 이게 자동차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비행기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여기 있는 건물, 그러니까 일반 가정집은 그냥 전봇대에서 한 가닥만 딱 들어와서 쭉 연결이 되니까 그렇게는 안 되는데, 건물, 좀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 안으로 이제 전류가 들어와서 아까 같이 그렇게 금속으로 된 막대가 있고 그 막대에서 하나씩 따서 써요. 그러면 그 막대를 버스라고 불러요. 이걸 우리말로 할 때 어미 모자를 써서 모선이라고 불러요. 모선. 그러면 이걸 삼상이라고 불러요. 모양이 다른 세 가지 전기. 그래서 삼상 전류 뭐 이렇게 부르는데, 삼상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발전기 하나만 가지고 출력이 안 나올 때 세 개를 동시에 써서 그 출력의 뭐 어떤 동력을 만들어내거나 이럴 때 삼상을 쓰기 위해서 애초에 만들어낼 때도 삼상을 만들어내요. 발전기가 한 번 돌 때 한 개의 전기만 만드는 것보다 거기에다 발전기 두 개를 더 붙여갖고 세 개의 발전기를 하나로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럼 내가 발전기 한 번 돌릴 때 세 가지 전기가 동시에 나온다. 그래서 이런 걸 삼상이라고. 만약에 점이 찍혀 있는 회로도다 그러면 이제 점이 찍혀 있는 회로도다, 이 소리는 새로운 방식의 회로 표현이기 때문에 점이 있느냐 없느냐 두 가지만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거고, 점이 안 찍혀 있고 그냥 점프되어 있다 그러면 점을 찍으면 안 되죠, 그런 회로에는. 그러니까 이걸 병행하면 혼란이 생겨요. 근데 물론 이게 사람들이 잘못 써갖고 이 두 가지를 다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 잘못 그리는 거죠. 그건 점을 찍을 거면 점프를 하면 안 되고 점프를 하면 점을 찍으면 안 되죠.
그래서 두 개가 혼용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직접 가서 사볼 수가 없어서 뭐 그건 조금 아쉽긴 한데 혹시라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직접 가서 현장에서 구경도 해보고 직접 구매도 해봐야 돼요. 지금 이 실습을 하는 과정에서 굳이 일부러 가서 사보라고 하는 이유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고 가서 구경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부러 가서 사보라라고 이제 하는 건데 나중에 기회가 한번 만들어서라도 꼭 한번 가봐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 아무튼 내가 스위치를 하나 사야 하는데 어떤 용도로 뭐 어떻게 생긴 스위치를 사야겠다. 그러면 내가 그거를 표준 이게 이 업계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표준화된 어떤 기준으로 말을 해줘야 소통이 되죠. 이렇게 생긴 스위치요. 이렇게 말해갖고는 이 사람이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생긴 걸 토글 스위치라고 부르는데 토글 스위치 뭐뭐뭐 할 거요. 이 정도로 말해갖고는 답을 온오프 스위치요. 그러면 그냥 이거 딱 간단하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온오프가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스위치를 내가 찾아. 근데 이걸 말로 설명하기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런 기호가 또 필요해요. 그래서 제일 왼쪽 위에 SPST 이건 싱글 폴 싱글 스로우 폴이 하나고 폴을 거쳐서 나가는 경로도 하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일반적인 온오프 스위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스위치를 올리면 켜지고 내리면 꺼지는 이런 간단한 스위치. 요거는 똑같은 SPST인데 얘는 토글 스위치고 SPST 토글 그 스위치는 SPST 락커 이렇게 불러요. 락커 중에서도 원형 락커 이렇게 불러야겠죠. 그렇게 이제 생긴 모양까지 표시를 해주는 게 더 정확하겠죠. 폴은 4개, 폴을 거쳐서 나갈 수 있는 스로우가 2개. 그러니까 4폴 더블 스로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위치를 부르는 규정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이것도 지금 뭐 한 번에 다 이해하려면 너무 어려워요. 아, 이렇게 합리적으로 부르는구나. 이렇게 구분을 하는구나. 이런 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릴레이를 지금 만들 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그 다음으로 이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할 때 릴레이 공부를 좀 제대로 해 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되죠? 네. 자, 지금 그린 실체도 그게 틀렸다라는 거 알아요? 몰랐는데. 지금 스위치가 있는 위치가 잘못됐지. 지금 번호로 보면 릴레이의 코일이 몇 번이에요? 7번, 8번 아니에요? 네. 근데 7번, 8번이 서로 연결돼 있잖아, 지금. 이렇게 해갖고 작동이 될 수가 없죠. 그럼 8번에는 플러스가 연결돼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지금 그림으로 볼 때는 8번도 플러스 7번도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이 릴레이는 작동할 수가 없어요. 아니에요? 아유, 힘들어. 맞았어요, 이제. 잘 됐어. 자, 이제 회로도는 됐는데 그림이 너무 엉망진창이잖아, 지금. 그쵸? 이제 그러니까 이 실체도 그림은 맞았어요. 맞았는데 그림이 너무 엉망이라 본인도 이게 참 이거 읽어보기가 좀 힘들 거야. 네. 좀 더 깔끔하게, 예쁘게, 그리고 위치도 정확하게 조금 더 옮겨서 완전 심플하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네. 그걸 가지고 실제 지금 부품을 연결을 한번 해봐요. 오케이. 아무튼 5주 동안 수업 듣느라고 고생했어요. 고맙습니다. 또 이것도 인연이니까 계속 네. 또 연락하시고 카페 통해서라도 계속 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고 네. 이거 완성될 때까지는 계속 나한테 카톡 보내서 그 사진도 계속 좀 보내줘요. 네. 수고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